그럼 이걸 네. 대덕구에서 한다는 거죠? 근데 탈락했어요. 부자시군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나는 그럼 어떤 복지를 받을 수 혜택을 있는지. 받을 수 있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대덕 인터뷰 진행을 맡은 이비단모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 시대에 직면한 이야기가 있죠. 저출생과 고령화 시대. 오늘 이 대덕구에서 돌봄의 문제를 잘 풀어가고 계시는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덕 인터뷰에 오신 것을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쾌활하세요. 네, 기본 인성이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복지를 하시다 보면 많이 지치셔서 얼굴이 혹시 너무 지쳐서 오시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끌어올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끌어올려. 네, 끌어올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구독자들과 대덕 구민들께 인사 한번 드려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대덕구 복지정책과 통합돌봄 정책팀장 김영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는데요. 실은 제가 K돌봄 대덕구에 살면서도 K돌봄이라는 것을 이번에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아닙니다. 대덕 구민이라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면 정말 오늘 끝까지 이 방송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돌봄의 일선 대덕구. 먼저 통합돌봄 그리고 대덕형 통합돌봄은 어떤 것인지 자세하고 쉽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사람들이 통합돌봄이 뭐냐고 네. 주민들도 많이 물어보시고 네. 공무원들도 심지어 잘 많이 물어보세요. 그렇죠. 잘 몰라요. 네. 왜냐면 저도 처음 네, 알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사회복지는 다들 많이 알고 계시죠? 네. 저희 사회복지는 다른 사람들 도와드리거나 그분들의 욕구를 맞춰드리는 게 이제 사회복지라고 한다면 통합돌봄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네. 의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저 보면 이렇게 연세가 자꾸 들어가시면서 어른들의 욕구나 사람들의 욕구에 어떤 욕구가 더 추가가 되냐면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세요. 왜냐면 나이 들면 아프잖아요. 맞아요. 지금 건강이 가장 중요한 네. 이슈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사회복지 자체만으로는 그 욕구를 다 충족할 수 없으니 네. 의료를 더하자 해서 그게 통합 돌봄이고요. 네. 거기에 뭐 주거라든지 스마트 돌봄은 더 포함되어 있지만 통합 돌봄이 뭐지라고 생각하시면 사회복지에다가 의료를 더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고요. 사회복지에다가 의료를 더한 것. 완벽하십니다. 완벽합니다. 네, 정말 가장 시급한 게 좀 집 가까이에서 누가 나를 케어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 대덕구에서 의료를 더한 돌봄을 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가장 와. 중요한 포인트고요. 네. 사실 현재 사회가 생로병사라고 저희가 보통 그럼요. 얘기하죠. 네, 네, 네. 근데 지금은 생로 병사가 돼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 병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의료를 더해야겠구나 싶어서 이걸 하는 거고, 또 두 번째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회복지에다가 의료를 더한 거, 첫 번째. 네. 두 번째, 맞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저희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희는 보통 수급자를 선정하거나 대상자를 선정할 때 뭐를 기준으로 많이 하냐면 소득과 재산을, 그러니까 그걸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네. 그런데 통합돌봄은 소득과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부자든 또 가난하든 자식이 있든 없든 아프면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장 일반인 보통인 저 같은 사람도 그쵸, 받을 그쵸. 수 있다. 너 되게 스마트하시군요. 네. 왜냐하면 네. 저희가 보통 그걸 사회복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소득과 재산을 네. 근본으로 하는 거를 선별적 복지라고 네, 얘기하고 그렇죠. 소득과 재산이 아니라 욕구의 근반, 이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네. 거를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데 그렇죠. 선생님, 통합돌봄의 두 번째 특징은 보편적 복지에 근거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보통인, 그러니까 어중간한 사람. 네, 맞습니다. 뭐, 경계선에 있으신 분들. 네. 부자도 아닌 사람인데
그런 노인복지 그런 거 못 받는데 의료복지를 받는다는 이 소식을 오늘 알으니까 제가 막 가슴이 막 너무 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알아들으시니까. 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는 좀 괜찮아요. 그게 스마트하신 게 분명하시죠. 네네네. 그런데 정말 이게 이런 그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 이런 그 대덕구민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정보인데요. 저도 이제 오늘 알고 이렇게 가슴이 네네네. 뛰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돌봄 건강학교. 네. 이 돌봄 건강학교는 어디에 있는 곳인가요? 저희가 이제 돌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네네네. 있는데 우선 그 중에 하나씩 좀 설명을 네네.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 돌봄 사업이라고 해서 그 돌봄비 중에 요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우선 요양부터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좀 길더라도 네. 왜냐면 아셔야 신청을 더 하실 수 있어서 요양 사업은 이렇습니다. 보통 저희가 장기 요양 사업, 노인 맞돌 사업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거기서 다 떨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경계선에 계신 분들이 네, 있으세요. 급수를 못 받거나 그쵸? 하신 분들. 맞아요. 맞습니다. 잘하시는군요. 요양보호사 예. 자격증 있습니다. 근데 그 떨어지신 분들도 사실은 경계선에 있으니까 네. 그분들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근데 그분들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혹시 장교양 등급 신청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신청을 하면 신청해서 선정되기까지 한 달에 주 단 이상 걸려요. 네. 근데 그 기간 동안 우리 어르신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 동에서 근무할 때 제가 다리 뻗고 못 자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혹시 그 사이에 누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저희 사회복지사들은 독거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예. 아니. 그래서 네. 저희 사실 그런 것도 너무 많이 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예방할 수 있을까 하다가 틈새 돌봄을 지금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저희가 이건 네. 다 처음이거든요. 네. 저희는 야간 서비스를 하고요. 주말 서비스를. 왜냐면 그 독거사가 언제 주로 발생하냐면 네. 야간이랑 주말, 연휴 기간, 명절 때 있잖아요. 네, 예. 네, 네. 근데 선생님들이 항상 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없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부탁드려서 돌봄 사업 하고 있는 게 그게 틈새 돌봄 사업이 첫 번째가 있고요. 네, 네. 두 번째 사업에 저도 지금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네. 저희 엄마를 모시고 사는데 네. 저희 엄마 되게 깔끔하신 분이시거든요. 음. 근데도 어느새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럼요. 나이 그래,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당신이 당신 몸을 목욕하시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네. 그래서 저희 구는 유일하게 저희 구만 있는 거예요. 장교양 등급을 안 받아도 목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와. 대덕구에서 이사 가지 맙시다. 네. 여기에서 오래오래 삽시다. 네. 그게 지금 되게 중요한 사업들이고 네. 또 중요한 게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천천히 하겠다. 네. 그다음에 중증 치매이신 분들은 장교양 등급을 받기가 유리하지만 네. 그 밑에 계신 경증 치매 분들은 받기가 어려워요. 저희는 그 경증 치매 어르신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게 경증 치매 어르신 돌봄인데 예를 들면 사실 치매는 예방이 제일 좋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그거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게 좋아요. 일을. 어르신들이 카드를 이렇게 사과를 방금 보여드려도 사과가 방금 모르지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계속 훈련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경증 치매 프로그램 참여하신 분들은 치매 지율이 확실히 낮아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 돌봄 모든 사업들이 가장 근간이고요. 네. 두 번째는 방문의료 사업이 또 있습니다. 네. 방문의료 사업은 저희 구 놀랍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른 구는 의사 선생님들이 방문의료 사업 안 하려고 하세요. 왜냐? 네, 그렇죠. 가만히 앉아 계셔도 사실은 오니까. 오시는 그죠 환자분들 오시잖아요. 네. 선생님 너무 잘하셔서 너무 좋다. 근데 우리 네. 의사 선생님들은 지금 양이 3분, 아. 한방 6분 참석하시는데 그분들은 가셔서 직접 그거 정말 사실 가셔도 1시간, 2시간 걸리는데 돈 숫가 못 받거든요. 없죠. 네, 그 앉아서 없어요. 버시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네. 불구하고 다 참여하셔서 네. 방문의료 사업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선생님 집에 가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 전에도 퇴원하셨어요. 암 수술 받고 퇴원하신 어르신이 있었는데 사실은 요새 암 수술을 받으면 병원 요새 좀 문제가 있으니까 병원에서 일찍 퇴원하라고 시킨 거예요. 가셔서 과연 식사하실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방문의료 가서 지원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퇴원 환자 사업도 있고 저희는 지금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등급을 못 받은 환자도 할수 받을 있다. 수 있다는 겁니다. 포인트! 예, 되게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대덕구에는 그렇게 하지 못한 분들도 자기가 알아서 이 정보를 알면 자기가 신청만 하면 방문의료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예. 있고. 또 특히 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거예요. 네, 예, 예. 그 거동이 불편하셔서 스스로 병원을 못 가시는 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정말 이해도가 저희 쪽에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덕구에서 이사 가지 맙시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대덕구에서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덕구는요, 등급을 받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계시면 이 정보만 확실히 알고 계시면 여러분의 돌봄을 대덕구가 책임집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책임지시죠? 너무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네. 지금 예를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른들에 대해서 방문의료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러면 아프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아요. 이렇게 그렇죠. 지금 멋있고 건강하신 젊으신 분들이 있단 그럼요. 말이죠. 예. 근데 나이만 65세지 너무 젊으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전에 제가 이제 이 돌봄 건강 학교를 만들려고 보건복지부 담당자랑 얘기를 네. 하는데 그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어르신들 갈 때 되게 많지 않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한번 와서 보시라고 네. 보건복지부 그 직원에게. 왜냐면 어르신들이 갈 만한 곳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돌봄건강학교를 중리복지관, 네. 법동복지관, 네. 대덕복지관 우선 3개를 만들었고요. 아, 네. 예. 중리복지관, 대덕복지관, 법동복지관. 예, 맞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게 있었냐면 최근에 어린이집이 계속 폐원되고 있어서 네, 그 저출생 맞아요. 때문에 네, 저출생. 되게 슬픈 얘기인데 제가 옛날에 보육 업무를 할 때만 해도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이 300개가 넘었었거든요. 아,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00개 내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복지관 2군데는 폐원된 어린이집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간이 완전히 공실이고 그러니까 쓸 수 없는 공간이 돼버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하다가 그럼 이 공간을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건강 학교로 만들어 보자라고 결정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또 한 네. 군데는 그 아파트 단지에 오래된 PC방이 있었는데 3년 동안 그 PC방에 아무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실이었던 거예요. 네. 그 PC방을 우리가 한번 개선해보자 해서 리모델링해서 3개 곳을 바꿨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어르신들이 가면 돌봄도 체크해드리고 어르신 소득 재산 괜찮으신지 상담도 종합 상담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혹시 나라에서 지원 못 해주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위기 돌봄 넘버원이라고 해가지고 사례비도 지원해주고요. 위기 돌봄 넘버원. 그래서 아무데도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 못 받는 대상자분들이 네. 있거든요. 네.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술, 보청이나 이런 것도 나라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저희가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고 또 어르신들 저희가 인바디도 다 해드려서 비포 애프터를 다 해서 어르신들 지금 사실 어른들 근육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맞습니다. 운동도 정확하게 정기적으로 운동치료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네. 해주고 계시고요. 심지어 공동 식사도 저희가 같이 해서 왜냐면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는 거 식사를 특히 남자분들도 또 그래서 요리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저는 되게 좋았던 게 또 뭐냐면 만드실 때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1+1을 만들어서 1+1. 저 하나 먹고 친구들 가서 중요해요. 맞아요. 같이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복지관 선생님들이 고생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건강, 돌봄, 식사까지 다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지금 사업을 돌봄 건강학교에서 하고 있어서 혹시 나는 혹시 경남도 싫어. 나는 또 장기요양 여행. 혹시 그러신 분 있으면 나는 주간보호센터도 좀 부담스러워. 그럼. 혹시 그렇다. 왜냐면 나는 지금 건강한데 갈 데가 없으면 그런 분들은 돌봄 건강학교로 가시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지금 네. 만들었고 저희 구의 꿈은 정말 이거를 12개 동 다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네. 아무래도 이제 예산 문제가 맞습니다. 있어서 우선 3군데 네. 중리종합사회복지관, 대덕종합사회복지관, 법동종합사회복지관 맞습니다. 이렇게 3군데로 가시면 맞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돌봄을 보실 수 있는데 의료 돌봄이 전국 최초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정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뭐냐면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네.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게 사업을 공모를 했었어요. 혹시 니네 중에 이거 하고 싶은 사람이 신청해봐 라고 했는데 저희가 신청한 그 많은 지자체 200여 개가 넘는 지자체 중에서 12개 지자체를 뽑았는데 저희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내년까지 총 27억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게 다 오롯이 대덕구민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시작됐고 사실은 저희 사업들이 이게 예산이 없으면 뭔가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너무 감사하게도 보건복지부 이 사업비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사업 제가 이제 차후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의료사업, 돌봄사업, 주거사업, 스마트 사업이 이렇게 연차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었게 됐거든요. 그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구에서 이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는
좀 말씀을 해드릴까요? 아니, 사실 저희 팀원들 그리고 사실 동직원들 그리고 복지관 직원들 그분들이 그동안 같이 협조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요. 그걸 상을 주려면 사실 다 드려야 돼가지고요. 저희는 마음으로 이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발로 뛰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 우리 대덕구에서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말없이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서 이렇게 선정 사업에서 공모에 당선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2개 팀에서 12개 지자체 12개 지자체에서 돼서 우리 대덕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디 다른 구보다 여기 우리 대덕구 복지팀에서 더 열심히 일하셨다는 증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걸로 이미 저희들이 먼저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마음까지도 너무 착하세요. 본인들의 성과를 돌리지 않고 주민들의 성과로 이렇게 돌려주시는. 진짜 저희 구민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네, 대덕구민입니다. 최고 대덕구민 출신 대덕구민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어르신분들이나 구민들에게 정말 유용한 정보인데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전국 최초 시범 사업으로 운영된다고 하면 어려움 정말 많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사회복지사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독거사 문제라든지 고독사 문제분들 이런 것들이 계속 산재에 있는데 네. 저희가 흔히 하는 법정 사업 있잖아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법정 사업으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가난한 나라님도 못 구한다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되게 행복했던 것은 이 사업이 처음 하는 거라 새로 다 만들어야 되고 하긴 하지만 네. 저희 직원들 또 동직원들 복지관 직원들이 다 협조해 주셔서 이거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 수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든 사업들 다 저희가 만든 거잖아요. 네. 그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제가 요새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제 인생에 화양연화라고 말씀드려요. 화양연화, 왜냐면- 꽃피는 봄날. 왜냐면 진짜 왜냐면 복지사로서 또는 네. 또 공무원으로서 주민들한테 와 내가 이런 것까지 제공해드릴 수 있다는 게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12개 동 복지관 기관들 제공기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런 마음으로 이게 아까 뭐 아무런 피드백도 없고 네. 월급 똑같지만 네, 그게 맞아요.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인생이 돈만으로 살아가는 거 선생님 맞아요. 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피드백 그리고 제가 나중에 사례 말씀드리겠지만 그 사례에서 오는 선생님들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들으면 와, 이 일을 하길 잘했다.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죠. 실은 이제 그 복지사로 일하는 것, 제 동생도 복지사고 주변에서 그 복지사분들을 많이 만나고 저도 이제 그 활동 그 복지사로서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실은 굉장히 지치는 일도 되게 많아요. 근데 현재 이제 대덕구가 K 돌봄 대표 도시로 이렇게 성장하게 돼서 굉장히 뿌듯하고 좋아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그 공무원으로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부지런하시고 사명감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정말 지역 사회 전체도 보람이실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대덕구가 함께 생각하고 발맞추어 나가야 할 일이 아닐까. 대덕구가 지금 고령화에 들어가 있잖아요. 노인 인구가 얼마 정도 되신다고 지금 저희가 6월 말조로 사실은 제가 4년 동안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네. 4년 전에 이 부서에 왔을 때만 해도 15%대였거든요. 노인 인구가. 네. 근데 지난 6월 30일자로 저희가 34,000명이 넘어가면서 20%를 넘었습니다. 초고령 사회 기준을 보통 그 한 전체 인구의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대덕구가 지금 초고령 사회가 넘은 거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논문을 좀 읽어봤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은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시잖아요. 3년 뒤에는 저희가 4명 중에 1분이 어르신이시고 한 10여 년 후에는 3명 중에 1분이 어르신일 때가 지금 사실 거의 저희가 돌봄 쓰나미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임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덕구에서 이렇게 노인 돌봄에 집중하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저희가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게 너무 감사했던 게 이 사업이 그 민선 8기 딱 공약 사업으로 네. 첫 번째 공약 사업 사회복지 쪽으로 해가지고 제일 감사했던 게 사실 저희가 적은 인원으로 이 일을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어차피 이 일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시자마자 조직 개편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7명으로 2개 팀 7명으로 늘어서
지금 직원들도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예산 부분도 저희가 의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케어 한식주택이나 이런 구비를 다 확보해 주셔서 이 많은 사업들을 이뤄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매진하는 이유가 무엇보다도 이 이득들이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네. 그분들의 삶의 만족을 좀 올리기 위해서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그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게 하는 것은 어떤 수장의 뒷받침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그 청장님이 워낙에 대덕구민이고 대덕구에서 오래 사셨고 서민적인 삶을 많이 사셨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라든가 또 그 저출생 문제라든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그 지원 사업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렵지 않게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일하시는 분들이 또 일 안 하면 소용없거든요. 근데 우리 그 복지팀에서 일을 너무나 열심히 또 자기 몸을 사르면서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 대덕구는 정말 앞으로 대덕구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걱정이 없을 듯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 가지 맙시다. 대덕구에서 뿌리 내립시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공하시는 공무원들도 뿌듯하시지만 이렇게 또 받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 예를 좀 들어주시죠. 너무 스토리가 많아가지고 네. 제가 뭐 정도만. 하나만 네. 제가 그러니까 방문의료센터 사실 처음 시작할 때 네. 뭐든지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 사실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근데 아마 첫 스타트 라인에 시작했던 그 어르신이었는데 그 어르신이 4년 전에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네. 거동이 거의 불편하시니까 집 밖을 못 나가신 거예요. 계속 누워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분이 저희가 그 방문 의료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한의원 원장님이 가셔가지고 침을 놔주고 했더니 그 어르신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 발가락이 움직인다고. 네. 나 그러고 나서 4년 동안 그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으신데 나 내년 봄에는 꽃구경 가고 싶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저 사실 그 얘기 듣고 처음엔 저 그냥 울었거든요, 진짜로. 네. 그래서 아 우리가 가는 길이 좀 힘들더라도 이 사업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이 지금도 진짜 많이 건강해지셨고 지금도 방문의료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 한의원 원장님만 기다리고 계세요. 정말 그 하루 일주일에 한 번씩만 그 원장님을 기다려서 침 맞는 걸 기다리시고 계신데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막 스마트 돌봄 그 AI 스피커로 돌아가시기 직전인 분을 발견해가지고 저희가 했던 사업도 있고 저희가 지금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자기 확신이 매일매일 드는 거죠, 저희도. 그래서 저희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정말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노인 의료 돌봄? 이거는 실은 몇 살서부터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가요? 사실 어르신이면 무조건 다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물론 저희가 이제 타겟팅을 하는 건 75세. 예를 들어 아까 방문의료 같은 경우는 75세 이상이긴 하지만은 근데 65세라고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시고 좀 생활이 어려우시거나 그러시면 저희가 대상자로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딱 해드리면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동사무소에 가시거나 또는 구청으로 바로 608-4761 608-4761 자막으로 보내주세요. 전화 주시면 제가 전화 드리니까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고 동직원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우선 관리 대상자라는 분이 또 있다고 해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 등급이 되게 높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치매 환자분들이라든지 또는 노인 맞춤 돌봄 중에서 중증관리군 대상자가 또 따로 있어요. 그분들이니까 좀 상황이 좀 더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주로 대상자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더더욱 어려워하지 마시고 주변에 가족분들이든 친구분들이든 동사무소로나 구청으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이나 상담은 자막으로 저희가 친절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제 말씀을 김영래 이렇게 팀장님하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은 일단 가슴이 따뜻하다. 또 눈물이 많으시다. 또 어찌됐건 제 일선이 사랑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
정말 이 고단하고 알아주지 않는 일을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 사회복지를 하시는 최일선 공무원이라고 생각해요. 실은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일은 우선 먹고 사는 일이 해결돼야 되고 자기가 움직이는 일이 해결이 돼야 되지. 우리 주민들은 우선 편안한 복지를 누리고 맞습니다. 사는 게 가장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네. 네, 이게 아마 이제 구청장님의 캐치프라이드도 되는 일인데 이걸 위해서 가장 일선에 하는 게 복지 아니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정말 더 나아가고 싶고 저 돌봄 정책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기대가 정말 커요. 네네네. 저희가 되게 운이 좋은 게 뭐냐면 네. 사실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주민의 민간 협력, 그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들의 협조, 그리고 사실 그 조직 예산 이런 거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청장님의 의지입니다. 근데 저희는 근데 청장님의 의지가 있으시면 이 일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맞아요. 다행히 저희 청장님은 정말 돌봄 사업에 대해서 너무 이해도도 높으시고 전에 네.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오셨다 가셨는데 높으신 분들이 네. 당신이 끝나시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지자체를 그렇게 많이 다녔지만 이렇게 복지랑 돌봄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자치단체장은 처음이다 해서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단체장님, 저희 구청장님의 지지와 지원과 그리고 민간 협력 사업들과 거의 저희 직원들의 도움으로 저희가 사실은 하반기부터 또 하고 싶은 중요한 사업들이 있어요. 예, 케어 안심 주택이라든지 이런 사업, 예, 왜냐면 이것도 대전에서 저희 최초고요. 그러니까 고령화 주택이라고 할 수 있기도 한데 어르신들이 갈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근데 어르신들의 집은 좀 달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안심바도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어르신들을 위한 의자들도 설치되어 있어야 하니까 그런 것들이 준비된 그런 곳을 지금 만들고 있어서 곧 하반기에는 한번 저희가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케어 안심 주택이 네, 공포화되거나 네. 이게 설계가 되면 다시 한번 모셔서 네, 좋습니다. 우리 대덕 구민들에게 네, 네, 네. 이 소식도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실은 이런 좋은 정책은 현 이제 구청장님이 의지가- 실은 의지가 강하셔서 맞아요. 잘 되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해야 됩니다. 이거는 밀고 나가야 됩니다를 끝까지 해서 네. 그러면 우리 대덕구민이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저출생의 문제도 그대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대덕구에서 오래 살면 의료 해결되죠. 네. 돌봄 해결되죠. K주택도 네. 나중에 된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춰지는 맞습니다. 대덕구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떠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좋습니다. 네. 복지가 벌써 미리부터 우리는 이렇게 발맞춰서 맞습니다. 네, 미리, 이루어지고 미리. 네, 네. 그것도 전국 최초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돼서 되는데 오늘 정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제가 너무 가슴이 뿌듯하고 제가 영광입니다. 네 정말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또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딱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생기는 이 사회복지 많은 문제들 속에서 저희가 갖춰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어디선가 누군가 되게 힘들어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이 사업들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그걸 저희가 발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 주셔서 이분은 안 되려나 싶은 분들도 그냥 신고해 주시면 동사무소에 저희는 그게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분이 우선 어떤 상황인지를 알면 도와드릴 방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간곡히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본인도 신청을 한번 해보시라. 그게 만약에 근데 사실은 어떤 분들은 그걸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그런 거 못하겠어 이런 분들 있으시거든요. 그럼 옆에서 야, 한번 신청해봐. 또는 동사무소에 전화 주면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한번 도와주시면 안 되냐고 얘기하시면 저희가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더 관심을 갖고 이웃을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결국 그거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이제 서로 문을 닫고 살아서 앞집이 어떻게 사는지 거의 모르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어렵지만 서로서로 이웃 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살면 우리 대덕구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만사 형통의 구 대덕구입니다. 여러분, 대덕구에서 이사 가지 맙시다. 제가 주장하는 일은 대덕구에서 특히 노인들이 살기 좋은, 나이 먹은 초고령화 어른들이 살기 좋은 곳이 대덕구라는 거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역사회 돌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김영래 팀장님과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소중한 만남이었어요. 앞으로 제가 많이 기억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대덕 공동체 지원센터는 대덕구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귀한 시간 나누는 것을 자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